정봉재 정치쇼 3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정두원 전 의원의 백투더 정치. 그런데 백투더 정치는 타이틀만 그러고요. 현실 정치에 대한 날카로운 비평, 날카로운 분석. 정두원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모 방송국 네. 개표 방송에 딱 광화문 한복판에 앉아 계시던데요. 네, 그렇죠. 비주얼이 빛났어요. 멀리 가면서 저는 옆방송국에서 하고 있었는데, 네. 그 유리박스 안에 있더라고요. 네, 분장을 잘했던 모양이죠. 예. 아니, 분장을 잘한 게 아니라 유리상자 안에서 빛나고, 네. 그 가수 유리상자 생각났다. 자, 지난주 MB 정부는 인사에 실패했다. 네. 라는 말씀을 하셨고, 초기 인사에 달려있음을 암시했단 말이에요. 예. 지금 문재인 정부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인사가 지금 이 정도는 빠른 거 아닌가요? 빠를 수밖에 없죠. 아니 인수위원회도 안 거쳤는데. 예. 아니, 그러니까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되니까. 그때 정도원 의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한 구석에서 한 축에서 네. 인사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네.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고 있었더라고요. 저희 동네 우리 같은 동네 사시거든요. 예. 홍은동. 예, 홍은동에 거기 호텔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작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죠. 작업을 했었어야죠. 그래서 인사가 났는데 인사를 잘 하셨네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일단 국무총리 후보자 발표했고. 예. 내정자죠. 대통령 비서실장 국정원장 후보자. 예. 이른바 그 가장 중요 요직은 다 발표한 거 아니에요? 빅3라 그러죠. 빅3? 예. 그런데 굉장히 무난한 인사였던 것 같고요. 예. 일단 이분들이 다 원만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야당과의 관계도 굉장히 고려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과거에 비교해 보면 이제 MB 때나 박근혜 정부 때나 다 초기 인사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결국 실망을 엄청 줬거든요. 그 턱을 못 넘어갔잖아요. 거기서 이제 기스가 난 거죠. 속된 말로. 예. 그러면서 그 내내 이제 어렵게 갔는데 이번에는 출발이 아주 산뜻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이낙연 의원하고도 같이 의정 활동도 많이 했잖아요. 예, 정말 원만한 분이죠. 그런데 이제 다만 아쉬운 것은 대통령 자체가 원만한 분이잖아요. 유한 분이고. 그러니까 좀 그 밑에 빅3 정도에서 한 명 정도는 좀 강단 있는 좀 카리스마가 좀 보이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죠. 돌발 질문. 네. 입각 지원 안 받았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아니, 협치. 글쎄요. 가장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 때 쓴소리를 많이 하신. 네. 아니, 이제 사실 선거 과정에서 예. 이제 협조 요청은 사실 몇 차례 받았어요. 네. 그때는 이제 여러 분야에서 이제 협조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었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입각은 언감생신입니다. 입방을 했잖아요. 방송국에 들어오셔서. 자, 우리 정도원 의원님 모시고 말씀 듣고 있는데 샵 1035 청취자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 송다슬님 왜 이번에 기권을 하셨나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지난번 이제 개표 방송 때. 투표 안 하신다고 진짜 안 하셨어요? 예, 제가 이제 그때 앵커가 투표하고 오셨죠? 그래서 제가 저 기권했습니다. 그랬더니 앵커가 갑자기 당황하더라고요. 예, 제가 당황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실검 1위도 올라가고 이제 비난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사실 투표를 안 했거든요. 예. 왜 안 했냐면 제 성에 차는 후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투표를 고민하다가 기권했는데 2012년도에 했잖아요. 그때도 가운데다 찍었어요. 가운데다. 네, 박근혜 대통령 차마 제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찍을 수가 없어서 그냥 제가 무효표를 만들어버렸죠. 국회의원이 투표장에 안 갈 수도 없잖아요. 근데 가서 차마 한나라당 의원이지만 한나라당 후보를 찍을 수가 없었어요.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 거라는 게 제가 뻔히 알고 있었거든요. 탄핵될 거라는 건 뻔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여간 끝까지 못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차마 못 찍고 그냥 가운데다 찍고 말았는데 이번에도 투표를 안 하고 왔는데 그렇게 물어보는데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제가 늘 진실을 말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짓말은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애들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질환이 있다고. 그리고 또 기권도 일종의 권리 아니겠어요? 하여간
뭐 자랑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자, 국회와의 협치, 야당과의 협치를 계속 강조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처음 광화문에 나와서 2분 정도 간단하게 인사말을 했는데 그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것도 메시지도 좋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준비를 의외로 많이 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선이 유력시 됐었잖아요. 예. 사실 이번 선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싱거운 선거였거든요. 2007년도 이명박 대통령 될 때하고 비슷한 네, 그때, 반대 상황. 예, 그때 비슷했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으로서는 당연히 준비를 했었어야 하고 예.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시지도 좋았고요. 어쨌든 출발이 좋으니까 기대가 큽니다. 야당들 반응이 네. 선뜻 세게 못 나와요. 못 나가죠. 그리고 왜냐하면, 예. 당선되자마자 야당을 다 방문했어요. 예, 이것도 좀 의외 아니에요? 그것도 잘하신 거고요. 이제 그리고 또 어차피 협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구조가 의회 예. 구조가. 그러니까 연정은 선택이고 협치는 필수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연정은 선택이고 협치는 필수다. 그래서 본인 이제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잘하신 거고요. 예. 어쨌든 그 야당과의 이제 협치가 앞으로 국정 운영의 성패를 좌우할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이 이 대목에서 질문이 들어옵니다. 네. 연정과 협치 차이가 도대체 뭡니까? 연정은 정식으로 내각을 나누는 거고요. 예. 협치는 이제 사안별로 이제 연대를 하는 거죠. 한두 명 장관을 또 임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연정이라고 그건 그러죠. 연정으로 가는 예, 건가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끼리 아주 예. 구체적으로 이제 협약서를 맺습니다. 연정일 경우에. 예, 법안까지도 이런 법안을 만들고 어떤 방식으로 만들고. 근데 독일이 연정의 이제 아주 대표적인 국가잖아요. 그 연정할 때 아주 그냥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합의문을 만듭니다. 이제 그게 연정이고요. 협치는 그보다 좀 느슨하죠, 아무래도. 근데 지금 통합정부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사실 좀 애매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야당 인사가 아니라 야권 인사 출신도 많이 입각이나 예. 정부 이제 이 자리에 배려를 하겠다 그런 뜻으로 비춰지는데 예. 좀 느슨하죠. 애매하고요. 그럼 제가 아까 질문한 게 정답이네요. 어떻게 정돈 의원님께 입각 제안한다면 이건 협치의 한 그 모양 아닌가요? 설령 그런 일이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방해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방해하려고 그랬는데 포항처럼 방송 못 나오시잖아요. 교묘한 수를 썼네 내가 쓰다 보니까. 자 0090님 저는 바른정당에서 정돈 의원한테 연락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곧 연락 오실 거예요. 그때 예스 해주세요. 말씀 고맙습니다. 예, 아직 답변 안 했었습니다. 이럴 땐, 자, 이현진님, 2년 전 추석 때 홍제역에서 아이스 커피 드린 홍제동 주민입니다.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셨구나. 자, 조국 교수를 우리가 앞서 얘기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조국 교수는 검찰 개혁이라고 하도록 가장 많은 얘기를 했던 사람이고 네. 검찰 실질적인 실무 경험은 없어서 우려 반 기대 반 하는데 정도원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오면서 방송을 들었는데요. 예. 아까 방송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이제 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 검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 잘 몰라서 결국 민정비서관하고 얘기를 주로 하다 보면 뭐 소외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있고 검찰총장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장관이나 총장은 굉장히 뭐 다른 나라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게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국정 운영을 했어요. 했었기 때문에. 예. 아하. 가까이 있는 사람도 만나지도 않을 뿐더러 장관들은 더더구나 1년 내내 한 번도 안 만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착각을 하는데 장관이 바로 세크리터리 비서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법무부 장관하고 얘기하고 검찰총장하고 얘기하고 그러면 되지 뭘 꼭 민정비서관하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조국 교수가 뭘 맡으면 꼭 파장이 예상이 돼야 됩니까? 본인이 잘하면 되죠. 예. 이제까지 SNS상에서 화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언적으로 인식을 하지만 이전 대통령의 청와대 한 부서에 들어가서 열심히 자기 일 잘하면 된다.
예, 그 본인이 좀 스타성이 있어가지고 예. 좀 뭐랄까 제처가 크고 쇼맨십이 있어 보이니까 아마 뭐 전문용어로 관종이라 그러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걱정들을 하는데 본인이 그러면 오래 못 하겠죠. 이제 자리를 맡으면 또 자리에 합당하게 예. 자기가 진중하게 일을 또 해야 되겠죠. 정치를 잘하는 삼선, 예리한, 독설의 달인, 전국법의 달인 정도원 의원께서 조국 민정수석에게 한마디 꿀팁을 드린다면 성공하기 위해서 예, 이제 일을 직접 할 때하고 밖에서 비판할 때하고는 전혀 다르죠. 예. 그러니까 조국 교수도 개인적으로도 좋은 경험이 됐을 거고요. 또 자기 개인 좋은 경험으로 끝날 일은 아니죠.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진중하게 이제는 균형 감각을 가지고 이제 아군 적군 이렇게 가르지 말고 일을 하면 잘하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덕담까지 곁들여 주셨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요. 균형 감각이 상당히 생겨요. 그렇죠. 양쪽을 다 배려를 해야죠. 예. 저도 가끔 가다가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계속되면 어떡하지? 고민이 돼요. 그럼 또 재미가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적당히 잘하고 있어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예. 자, 문자 보내주시고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돈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3371님. 저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일하는 50대 주부입니다. 이 시간이 퇴근하는 때입니다. 새벽서부터 일하셨죠? 들을수록 재미있고 정치를 누가 잘하는지 객관적으로 조금은 알겠어요. 시장에서 홍보 많이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저희가 홍보 대사로 임명하면서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나오는 아주 싱싱한 회를 저희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적폐청산. 자, 이번에 참 그래도 전 다행스러운 게. 예. 적폐청산 개혁 드라이브 걸면서 겉으로만 그냥 소리만 요란하고 막상 개혁 못한 이 정부들이 많았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소리 소문 없이 정의와 원칙이라고 하는 단어에 숨겨버린 거. 전 이거 좀 잘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도 적폐청산을 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적폐청산을 한다 그래서 예. 과거에 뭐 비리를 뒤져가지고 잡아들이고 이런 거는 사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일종의 정치보복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과거에 같이 잘못된 일을 안 하겠다는 거지. 그 시스템을 다시 만들겠다. 예, 나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렇게 안 하겠다. 이렇게 미래를 향해서 가야지. 과거에 잘못된 걸 잡아서 뒤지고 잡아들이고 이런 것을 국민들이 별로 원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많아요. 아하. 또 과거에 그 잘못된 전철을 되풀이할까 봐. 근데 과거에 이런 잘못이 있었다. 나는 안 하겠다. 이제 그게 적폐청산의 진정한 올바른 모습이다. 방향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2014년에 좁은 곳에서 홀로 공부하시다가 네. 무상급식도 받고 네. 나오시자마자 일성이 MB 자원외교 바보 같은 장사다? 이렇게 직원을 알리셔. 이때 이건 무슨 뜻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원 외교란 말 자체가 난센스입니다. 우리가 자원을 이제 들여오기 위해서 가는데 나 사러 간다. 그리고 우리 굉장히 이거 꼭 사야 된다. 그리고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간다. 대통령형이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건값이 올라가죠. 예, 이런 바보 같은 장사가 어디 있어요? 이건 교묘하게 은근슬쩍 장사를 해야죠. 그리고 자원외교에는 국제 브로커들이 반드시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뭔가 사기가 난무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바보 같은 장사를 한 것이지 뭐 불법 위법 장사를 한 거는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뒤졌거든요. 박근혜 정부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뒤졌어요. 자원외교에 대해서요? 자원외교뿐만 아니라 4대강 뭐 방산비리 소위 사자방 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는 사실인데. 왜요? 그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뒤졌고요. 그래서 네. 결국 뒤지다가 이제 결국 뭐 국정감사도 여러 번 했고 4대강에 대해서는 또 감사원 감사도 여러 번 했고 그런데 뚜렷한 게 뭐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다기보다도 문제를 찾으려고 그랬는데 발견을 못했을 수도 있죠. 뭐 근데 어쨌든 새롭게 뭐 이거를 조사한다 그래서 저는 뭐 나올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 하는만 못하죠. 쉴드 치시는 건 아니고. 예,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포스코 조사를 하면서
참 안 된 얘기지만 이상득 전 의원께서 이제 또 1년 3개월 실형을 선고받았거든요. 법정 구속은 안 됐지만 그럴 정도까지 뒤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뒤지고 그래가지고 한번 처리를 받으신 분을 또 다시 이렇게 지금 굉장히 연로하시고 몸도 안 좋으신데 그럴 정도로 뒤졌죠. 지금 들어가 있나요? 아니요. 나왔죠, 법정 구속은 안 됐죠. 법정 구속은 안 되고. 그러니까 새로운 다른 건으로 이제 그렇게 조사를 받았는데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정치를 많이 했죠. 자, 김세현님 질문 들었어요. 그래도 잘못을 받으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최세현님, 과거를 덮고 가니까 계속 친일 기득권이 득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충분히 박근혜 정권에서 전임 정부에 대해서 샅샅이 털었고 처벌받을 만큼 받았다.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요. 잘못을 봐주자는 게 아니에요. 잘못이 드러나면 처벌을 해야죠. 그런데 그걸 그냥 막 대대적으로 전면적으로 국가가 정말 할 일이 많은데 거기에 많은 국력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이런 하기는 분명히 하되 그걸 뭐 그냥 손하고 요란스럽게 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사건처럼 하면 됩니다. 그래 아까 자원회계 할 때 저는 참 이게 공감이 가는 게 MB 자원회계 바보 같은 장사다. 막 산다고 그냥 이 설레발을 떨면 물건값이 올라가잖아요. 저거 없으면 우리 난리 난다 우리 경제. 돈 중에 제일 무서운 돈이 무슨 돈인 줄 아세요? 이거 돈 벌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 중에 제일 무서운 돈이 슬그머니. 아재 개그 무슨 개그 아재 개그. 아유 우리 밖에서 PD님 돌아가시네. 이래서 우리가 장사를 하는 것을 쇼만 냈지 실제로 남는 장사는 안 하고 손해보는 장사만 했다. 그리고요 이제 제가 비화 아닌 비화인데요. 이제 정치보복을 누가 또 많이 했냐면 우병우 전 수석이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MB 때 물을 먹은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검사장 진급을 못했죠. 근데 또 MB 때 왜 물을 먹었는지 그 이유를 사실 다른 데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밌어요. 우병우 전 수석이 검사 시절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직접 담당했었죠. 직접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일각에 나온 건 노무현 씨, 당신은 전직 대통령도 사법고시 선배도 아닌 돈을 먹은 불법 피의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본인은 얘기를 안 했다 그러는데 언론은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구속을 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MB가 이제 그걸 걱정이 됐죠. 왜냐하면 MB 생각은 이게 이제 조사를 해서 법정에 가면은 법원에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뭐 그때 가서 구속되든지 근데 검찰 단계에서 구속을 시키면 마치 MB가 구속을 시킨 것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손에 왜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히냐. 그러면 굉장히 비난이 일고 역풍이 불게 예상되기 때문에. 이게 실화 스토리 아니에요? 실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MB답게 직접 공식 경로를 통해서 지시를 하면 나중에 드러나니까 사람을 이제 누굴 내세워서 중수부장을 만나게 해서 구속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수부장이 알았다. 그러다 보면서 다음날 이제 그때 중수부장이 이인규 중수부장 그렇죠. 아니에요?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그 중간에 있는 사람한테 시간을 좀 줘야겠다.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우병우가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병우가 계속 구속시키겠다고 버틴 겁니다.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MB는 이제 그것 때문에 역풍이 엄청 불었잖아요. 이제 노무현 서거 정국까지 생길 정도로. 그러니까 MB는 우병우가 얼마나 믿겠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물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병우가 이제 검찰까지 그만뒀죠. 그리고 이제 최순실을 통해서 들어왔는지 들어와가지고는 2014년에 다시 비서관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보복 수사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이상득 씨가 다시 걸린 것도 이제 그런 과정에서 걸린 거고. 야, 이건 처음 나오는 얘기네. 그러니까 다시 조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렇게 낙관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게 철저히 했어요. 그 MB 정부 때 청와대하고 일정하게 노무현 대통령 수사 때문에 충돌이 있었다가 물을 먹고 2014년에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민정비서관으로 들어오고 민정수석까지 되면서 요 과정에서 전임 정권에 대해서 약간 보복성으로 탈탈 털었다. 약간이 아니죠. 굉장히 심하게 했어요. 심하게. 그러고 나온 게 여기까지였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상득 뭐 등등 이런 그 사건이 있었던 거고. 알겠습니다. 자, 정도원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워낙 이쪽에 그 전문 분야니까 야당이 된 보수정당, 자유한국당, 그다음 바른정당, 앞으로 운명. 자유한국당은 이제 도로 친박당이 돼버렸어요.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이제 깨지려면 철저히 깨져서 새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정쩡한 상태로 복원이 됐기 때문에 저는 미래가 어둡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지방선거니 그다음 총선까지 가려면 지금처럼 가면 안 됩니다.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가서는 이제 미래가 없다고 보고요.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개개인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국민의당과 같이 하려고 하고 싶어요. 근데 국민의당이 이제 별로 선뜻 내키지 않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국민의당 일부가 이탈을 할 것 같거든요. 정부여당 쪽으로. 그래서 남은 이제 사람들하고 바른정당하고 합쳐서 그야말로 제대로 된 중도 정당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 이제 만들어져서 중도 보수. 중도 보수가 아니라 그야말로 중도죠. 그래가지고 그 정당이 자리를 잡았으면은 우리 정치 발전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김지현님, 정돈 아저씨, 의원 아저씨, 안녕하세요. 말씀 차분하셔서 늘 듣기 좋아요. 김지현님, 이렇게 되면 제가 나이 바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그 정돈 오빠 하면 어느 정도 하는데 아저씨 하면은 30대 초반? 박성균님, 정돈 의원님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현미밥처럼 꼭꼭 씹어야 하는 어법을 구사하시네요. 현미밥 어투라고요. 아유, 좀 제 표현이 재밌네요. 꼭꼭 씹어야 이해가 되는 어법. 자, 그러면 보수 정당들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같이 할 가능성 없을까요? 그렇게 앞으로도? 해야지 그나마 이제 지방선거 치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상태로는 지방선거 치르기 힘들죠. 참패가 뻔히 보이죠. 그래서 이런 이합집산을 이제 하려고 이제 정계 개편이죠. 움직임이 생기겠죠. 근데 빅뱅 정도는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그런 합치는 정도가 예상이 되고 또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돈 전 의원님의 백투더 정치 의원님 인사하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날이 갈수록 내용이 현미밥처럼 꼭꼭 씹어야 이해가 되는 몸에 착착 꽂히는 현미밥 정돈 선생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10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은동. 홍은동에 거기 호텔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작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죠. 작업을 했었어야죠. 그래서 인사가 났는데 인사를 잘 하셨네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일단 국무총리 후보자 발표했고. 내정자죠. 대통령 비서실장 국정원장 후보자. 이른바 그 가장 중요 요직은 다 발표한 거 아니에요? 빅3라 그러죠. 빅3? 그런데 굉장히 무난한 인사였던 것 같고요. 일단 이분들이 다 원만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야당과의 관계도 굉장히 고려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과거에 비교해 보면 이제 MB 때나 박근혜 정부 때나 다 초기 인사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결국 실망을 엄청 줬거든요. 그 턱을 못 넘어갔잖아요. 거기서 이제 기스가 난 거죠. 속된 말로. 그러면서 그 내내 이제 어렵게 갔는데 이번에는 출발이 아주 산뜻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이낙연 의원하고도 같이 의정 활동도 많이 했잖아요. 정말 원만한 분이죠. 그런데 이제 다만 아쉬운 것은 대통령 자체가 원만한 분이잖아요. 유한 분이고. 그러니까 좀 그 밑에 빅3 정도에서 한 명 정도는 좀 강단 있는 그러니까 이제 준비를 의외로 많이 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선이 유력시 됐었잖아요. 사실 이번 선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싱거운 선거였거든요. 2007년도 이명박 대통령 될 때하고 비슷한 그때, 반대 상황. 그때 비슷했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으로서는 당연히 준비를 했었어야 하고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시지도 좋았고요. 어쨌든 출발이 좋으니까 기대가 큽니다. 야당들 반응이 선뜻 세게 못 나와요. 못 나가죠. 그리고 당선되자마자 야당을 다 방문했어요.
예, 이것도 좀 의외 아니에요? 그것도 잘하신 거고요. 이제 그리고 또 어차피 협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구조가 의회 예. 구조가. 그러니까 연정은 선택이고 협치는 필수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연정은 선택이고 협치는 필수다. 그래서 본인 이제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잘 하신 거고요. 예. 어쨌든 그 야당과의 이제 협치가 앞으로 국정 운영의 성패를 좌우할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이 이 대목에서 질문이 들어옵니다. 네. 연정과 협치 차이가 도대체 뭡니까? 연정은 정식으로 내각을 나누는. 정봉재 정치쇼 3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정두원 전 의원의 백투더 정치. 그런데 백투더 정치는 타이틀만 그러고요. 현실 정치에 대한 날카로운 비평, 날카로운 분석. 정두원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모 방송국 네. 개표 방송에 딱 광화문 한복판에 앉아 계시던데요. 네, 그렇죠. 비주얼이 빛났어요. 멀리 가면서 저는 옆방송국에서 하고 있었는데, 네. 그 유리박스 안에 있더라고요. 네, 분장을 잘했던 모양이죠. 예. 아니, 분장을 잘한 게 아니라 유리상자 안에서 빛나갖고, 네. 그 가수 유리상자 생각났다. 자, 지난주 MB 정부는 인사에 실패했다. 네. 라는 말씀을 하셨고, 초기 인사에 달려있음을 암시했단 말이에요. 예. 지금 문재인 정부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인사가 지금 이 정도 빠른 거 아닌가요? 빠를 수밖에 없죠. 아니 인수위원회도 안 거쳤는데. 예. 아니, 그러니까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되니까. 그때 정도원 의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구석에서 한 축에서 네. 인사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네.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고 있었더라고요. 저희 동네 우리 같은 동네에서 하시거든요. 후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투표를 고민하다가 기권했는데. 2012년도에 했잖아요. 그때도 그 가운데다 찍었어요. 가운데다. 네, 박근혜 대통령 차마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찍을 수가 없어서 그냥 제가 무효표를 만들어버렸죠. 국회의원이 투표장에 안 갈 수도 없잖아요. 근데 가서 차마 한나라당 의원이지만 한나라당 후보를 찍을 수가 없었어요.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 거라는 게 제가 뻔히 알고 있었거든요. 탄핵될 거라는 건 뻔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여간 끝까지 못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차마 못 찍고 그냥 가운데다 찍고 말았는데 이번에도 투표를 안 하고 왔는데 그렇게 물어보는데 네, 뭐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를 한 거고. 예. 그래서 제가 늘 진실을 말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거짓말은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애들로 살 수 없는 그런 질환이 있다고. 그리고 또 그 기권도 일종의 권리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뭐 자랑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자, 국회와의 협치, 야당과의 협치를 계속 강조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처음 광화문에 나와서 2분 정도 간단하게 인사말을 했는데 그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것도 메시지도 좋았고요. 좀 카리스마가 좀 보이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죠. 돌발 질문. 네. 입각 제안 안 받았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아니, 협치. 글쎄요. 가장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 때 쓴소리를 많이 하신. 네. 아니, 이제 사실 그 선거 과정에서 예. 이제 협조 요청은 사실 몇 차례 받았어요. 그때는 이제 여러 분야에서 예. 여러 분야에서 이제 협조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었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입각은 뭐 저 언감생신입니다. 입방을 했잖아요. 방송국에 들어오셔서. 자, 우리 정도원 의원님 모시고 말씀 듣고 있는데 샵 1035 청취자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 송다슬님 왜 이번에 기권을 하셨나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지난번 이제 그 개표 방송 때. 투표 안 하신다고 진짜 안 하셨어요? 예, 제가 이제 그때 앵커가 예. 투표하고 오셨죠? 그래서 제가 아니 저 기권했습니다. 그랬더니 앵커가 갑자기 당황하더라고요. 예, 저 당황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실검 1위도 올라가고 어허. 뭐 이제 비난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사실 투표를 안 했거든요. 예. 왜 안 했냐면 제 성에 차